그 불씨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였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 숨겨진 낡은 서랍 안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보물인 달아빠진 가죽 수첩이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린 수많은 자수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 그림들은 그녀의 상상력이 현실을 초월해 피어난 꽃들이었다. 정교하고 섬세한 선들 과감하면서도 조화로운 색채의 배합은 그녀의 잠재된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수첩을 볼 때마다 그녀의 삶에도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현실에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의 삶은 차갑고 칙칙했다. 밥을 짓고 밭을 일구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아무런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민숙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은채는 착하니까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는 태호와 결혼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은채에게도 좋은 일일 거야. 민숙은 자신의 죄책감을 합리화했다. 태호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자였다. 그는 거만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은채를 향해 늘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보냈다. 야, 고은차에 밥이나 빨리 가져와. 이렇게 꾸물거리다가는 이 손으로 나 얼굴을 한번 쓸어버릴 수도 있어. 태호의 잔인한 말은 은채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존재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태호는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상처투성이의 손을 보며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내 아내가 되려고 꿈도 크다. 은채는 그의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밥상을 내려놓았다. 네오,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고개를 숙여 버르장머리 없이. 태호는 은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야, 고은채. 내가 널 아내로 삼는 건 너의 그 더러운 몸을 탐내는 게 아니라 너의 순종적인 성격과 너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땅 때문이야. 네 엄마는 네가 내 아내가 되기만 하면 그 땅을 내게 넘겨준다고 했지. 너는 그저 내게 필요한 도구일 뿐이야. 알겠어. 은채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민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호의 눈치를 보며 딸의 고통을 외면했다. 은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잖아. 민숙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다음 날 은채는 읍내 장터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밤새 짠 털실 조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태호에게 줄 선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났다. 읍내 장터에는 늘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던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 은채는 할머니를 보고 발길을 멈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은채에게 말했다. 아가, 괜찮다. 이놈의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하하. 은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픈 마음을 위로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주려 했던 털실 조끼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은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받니?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은채가 할머니에게 족기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야, 고은채. 네가 감히 내 선물을 저런 거지 같은 할머니에게 줘. 너 미쳤어. 너는 내게 줄 자격도 없어. 너는 내게 그저 쓰레기 같은 존재일 뿐이야. 태호는 은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는 은채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다. 은채는 태호의 손에 쥐어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말에 또다시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호에게 말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닥쳐. 네가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나 돼. 너 같은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 태호는 은채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은채는 바닥에 쓰러져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그의 마음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밤 은채는 낡은 등불 아래 앉아 바늘을 쥐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서랍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달아빠진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들고 태호에게 주려 했던 털실조끼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고 낡은 등불을 껐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그날 밤 결심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그녀는 이 비참한 삶을 끝내기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그녀는 태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밤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갇혀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떠났다. 거센 비가 밤하늘을 갈랐다. 고은채는 낡은 운동화와 얇은 옷차림으로 빗속을 달렸다. 빗물은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고 그녀의 가족은 더 이상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맹목적으로 달릴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박태호와 결혼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몸은 춥고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것은 절망의 불꽃이자 동시에 삶에 대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강대교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그녀의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몸을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자수수첩이 떠올랐다. 그녀의 꿈, 그녀의 희망,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수첩.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그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값비싸고 세련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깊은 고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바로 K그룹의 젊은 CEO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명예 권력부.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배신 속에서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감옥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민주는 난간에 앉아 강바람에 휘날리는 비를 맞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이 비처럼 끝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난간에 서려고 했다. 그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은채였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했다. 은채는 민준을 향해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그를 끌어당기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담긴 힘은 강렬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망을 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함과 선량함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난간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은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은채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왜 나를 구했소,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절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그녀에게 말했다. 이 비를 맞고 계속 있을 수는 없소. 이 근처에 작은 선술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시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선술집으로 이끌었다. 선술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는 몸을 녹이며 민준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것이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고은채입니다. 저는 은채예요. 은채씨, 당신은 왜 한강대교에 있었소?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소. 민주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호와 민숙 그리고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도 한때 순수하고 착한 여인이었지만 세상의 잔인함에 의해 상처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는 은채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아픔을 다시금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은채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채 씨, 나는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을 이해하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잘못은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오. 그의 위로는 은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 민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당신은 박태호와 결혼하고 싶지 않지 않소. 그러면 나와 결혼하시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심이요. 당신은 박태호와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꿈을 지킬 자격이 있어.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은채는 그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어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우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 씨, 당신은 내게 이미 모든 것을 주었소. 당신은 내게 삶의 희망을 주었소. 그의 말은 은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선술집 주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 신고를 했다. 그들의 결혼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은채는 민준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그녀의 꿈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상호작용 촉구, 은채와 민준의 운명적인 만남과 갑작스러운 결혼이 극적인 전개를 보여주었나요? 다음 장에서는 은채가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녀의 순수함이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과정이 그려질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김민준의 펜트하우스는 고은채에게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낡고 냄새 나는 하숙방과는 달리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현란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녀를 더욱 작고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밤의 모든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결혼, 그리고 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민준이 채워준 값비싼 시계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현실이 두려웠다. 민준은 그녀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었다.
최고급 브랜드의 옷 값비싼 보석, 그리고 전담 요리사와 하녀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은채는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이 아닌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집의 손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호사스러움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가씨, 식사하세요. 사장님께서 늦으실 것 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든 집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은채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값비싼 요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살던 시골 마을의 소박한 밥상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민준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민숙과 박태호의 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은채가 자신들을 배신하고 부잣집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은채를 찾아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기로 결심했다. 태호는 민준의 펜트하우스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은채를 향한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은채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야, 고은차의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 태호의 야만적인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은채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박태호가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곧 갈 테니 문을 열어주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태호와 민숙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은채를 데려간 남자지. 내 딸을 내놓으시오. 내 딸은 내 아들 태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 민숙은 히스테리하게 외쳤다. 태호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자식이 감히 내 여자를, 가로채 너는 내게 죽고 싶어 환장했어. 민준은 태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노려보았다. 닥치시오. 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때 은채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 오빠, 왜 여기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숙은 은채를 보자마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나는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고 있었어. 너는 내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은채는 어머니의 잔인한 행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태호는 은채를 조롱하며 말했다. 야, 고은채, 네가 이딴 촌스러운 옷을 입고 이딴 집에 살고 있다고. 너는 이 남자에게 그저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일 뿐이야.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이 남자에게 가.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민주는 태호의 잔인한 말에 분노했다. 그는 은채를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숨겼다. 당신은 이 여자에게서 손을 떼시오. 이 여자는 이제 내 아내요.
태호는 민준의 말에 비웃었다. 내 안에 이딴 촌스러운 여자를 이 남자에게 보여줄 게 있어. 이 여자가 만든 쓰레기 같은 물건을 가져왔어. 태호는 품속에서 은채가 만들었던 낡은 털실 조끼를 꺼내 민준에게 던졌다.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을 만드는 여자가 감히 네 아내가 되겠다고 네가 이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너의 명예에 큰 흠집을 낼 것이다. 민준은 태호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은채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말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물건이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랑해.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자수 수첩을 민준에게 건넸다. 사장님,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든 것들을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은채의 손에 들린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린 수많은 자수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 그림들은 정교하고 섬세했으며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민준은 은채의 재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특별한 여인이었다. 태호는 민준의 놀란 표정을 보고 비웃었다. 저런 촌스러운 그림을 보고 놀라다니. 너도 별 볼 일 없는 남자였군. 나는 이 여자를 버리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야. 나는 이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거야. 태호는 은채에게 저주를 퍼붓고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곧 복수의 칼날로 변했다. 그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라이벌인 강민석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석에게 은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민석 이사님, 제가 권민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의 촌스러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를 이용하면 권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태호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다. 민준은 은채를 잃었다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은채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석에게 은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민석 이사,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당신은 나의 라이벌이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할 때가 있어. 나는 당신을 돕고 당신은 나를 돕는 것이 좋겠소. 민준은 민석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상호작용 촉구, 은채의 숨겨진 재능이 발현되고 태호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은채의 재능을 둘러싼 민준과 태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은채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은채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고요했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박태호의 교활한 음모는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김민준과 고은채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기사들은 은채를 신데렐라를 꿈꾸는 시골 출신 사기꾼, K그룹 CEO를 유혹해 결혼한 꽃뱀으로 묘사했다. 태호는 은채가 만든 자수가 사실은 낡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며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민준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와 은채의 초라한 과거를 엮어 사람들의 동정심을 분노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은채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언론의 집중 포화에 넋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이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그녀의 얼굴이 모든 신문과 뉴스에 실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펜트하우스의 하녀들과 집사들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따뜻한 존경심 대신 의심과 경멸이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녀에게 다시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괜찮소, 은채 씨. 나는 당신을 믿소. 민주는 은채를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불안정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CEO였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얽힌 통제 불가능한 스캔들은 처음이었다. 그는 태호가 은채의 재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말한 자수라는 것은 그에게는 낯선 분야였다. 그는 은채의 재능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은채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녀의 재능이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이길 만큼 대단한 것일까? 그의 이성은 그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였다. 그의 마음은 은채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은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호가 모든 언론사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민준과 은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고은채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앞에서 증명해보라고 라고 외쳤다. 그는 은채에게 공개적인 자수 경연 대회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회를 통해 은채가 가진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인맥을 이용해 자수대회의 심사위원들을 매수했고 모든 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판을 짰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은채야, 제발 내게 돌아와. 너는 저런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아. 네가 이 대회를 망치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숙은 은채에게 전화를 걸어 태호의 편에 서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은채는 어머니의 잔인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태호의 잔인한 음모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대회에 참가하겠어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단호한 결심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하고 순수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하고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오. 나는 당신을 믿소.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겠소. 그는 은채를 위해 최고급 자수 실과 원단을 준비하고 그녀가 온전히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펜트하우스 한켠에 그녀만을 위한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었다. 은채는 민준의 진심 어린 도움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민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대회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수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꽃잎들은 그녀의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태호의 조롱과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대회 날짜가 다가오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기자들은 민준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 반 의심 반의 시선을 보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리고 그의 탐욕이 그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상호작용 촉구, 은채가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은채와 태호의 치열한 자수 경연 대회와 그녀의 재능이 세상에 공개되는 극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과연 은채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자수 경연대회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예술 전시관인 아르떼 갤러리에서 열렸다. 거대한 홀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의 이름은 이미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혔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허접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확인하려는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빛은 은채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고 떨렸지만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대회의 주제는 인생의 빛이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자수로 표현해야 했다. 은채는 주제를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태호와 함께했던 과거, 아니면 민준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순간.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바늘을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을 표현하기로 했다. 그녀의 바늘은 캔버스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짙은 회색 실로 낡은 집과 텅 빈 들판을 수놓았다. 그녀의 삶의 시작이었다. 춥고 배고팠던 겨울 홀로 앉아 바늘을 쥐고 있던 작은 소녀의 모습.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수로 표현했다. 그녀의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선들은 그녀의 눈물처럼, 그녀의 고통처럼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자수에 담고 싶었다. 참가자들의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은채에게 집중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색채와 복잡한 기법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은채의 작품은 짙은 회색과 검은색 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실망했다. 역시 소문대로군. 별 볼 일 없는 실력이었어. 저런 촌스러운 색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은채의 귀에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은채의 작품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색과 검은색 실로 가득했던 캔버스 한가운데에 작은 빨간색 실로 작은 꽃 한 송이를 수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꽃 주위로 노란색 실로 햇살을 수놓았다. 그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 그의 따뜻한 위로, 그의 따뜻한 품.
그녀는 민준의 존재가 자신의 어둡고 차가웠던 삶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빛을 그리고 그 빛이 가져다 준 따뜻함을 자수로 표현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 짙은 회색의 배경 속에서 피어나는 빨간 꽃과 노란 햇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과 경멸에서 놀라움과 감동으로 변했다. 그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읽어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시작되었다. 태호가 매수한 심사위원은 은채의 작품을 보고 비웃었다. 이게 자수라고 할 수 있나 주제와도 동떨어진 촌스러운 작품이군. 이런 작품으로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나 있나. 그는 은채의 작품을 깎아내리며 그녀에게 최저점을 주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들은 은채의 작품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리고 그의 탐욕이 그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심사위원들 중 가장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은채의 작품 앞에서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녀의 작품을 응시했다. 그는 은채의 작품에서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그녀의 삶의 아픔을 읽어냈다. 그는 그녀의 작품이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작품에서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이 작품은 이 시대의 진정한 명작이요. 그의 목소리는 홀을 가득 채웠다. 이 작품은 단순히 화려한 색채나 복잡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오. 이 작품은 한 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이 작품에 담았어. 이 작품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오. 이것은 예술이오. 나는 이 작품에 만점을 주겠소. 그의 말은 홀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은채의 작품을 보고 그녀의 삶을 이해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폭풍처럼 홀을 가득 채웠다. 태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모든 음모는 실패했다. 그는 은채의 재능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은채는 승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민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출신의 촌스러운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강인하고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상호작용 촉구, 은채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은채와 민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행복을 방해했던 모든 인물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그려질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수 경연대회의 대단원은 승리와 환호로 끝났다. 고은채의 이름이 우승자로 호명되는 순간
홀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담긴 진실과 순수한 아름다움에 감동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담기 위해 터졌다. 그녀는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찬사의 대상이 되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탐욕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쓸쓸하게 퇴장했다. 대회는 끝났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태호는 언론의 비난을 받으며 그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분노했고 그를 가차없이 내쳤다. 태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은채를 향한 질투와 분노에 몸부림쳤다. 그는 은채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을 낳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회가 끝난 후 민숙이 은채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은채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된 사과를 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준 상처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저 저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에요. 민숙은 은채의 단호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순종적인 소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은채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인이 되었다. 민숙은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에 몸부림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은채는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평화로웠다. 민준과 은채는 옥상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은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의 순수함과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사랑하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서 나의 어머니의 아픔을 보았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소.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내게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아름다운 여인이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은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저는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빛이세요. 그들의 사랑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믿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민주는 은채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소. 당신이 우리의 회사에서 자수와 전통 공예품을 개발하는 새로운 부서를 이끌어 주시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시오. 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소. 은채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말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어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은채의 이름을 딴 은채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은 시골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은채처럼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옥상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은채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사장님,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민준은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요. 그의 말은 은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진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상호작용 촉구, 은채와 민준의 사랑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들의 행복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고은채와 김민준의 사랑은 그들만의 작은 섬에서 세상의 모든 파도를 이겨내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는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은채가 가꾼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들이 만발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가득했다. 은채와 민준은 이제 부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은채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숨어 살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차에라는 이름의 패션 브랜드 CEO이자 세계적인 자수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시골의 순수함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전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자신을 조롱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만의 노력이 아니라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은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고은채 대표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비 오는 밤 한강대교 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과 민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삶의 가장 큰 영감은 저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저의 빛을 찾았고 그 빛은 저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작품은 저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저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기자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편 태호와 민숙의 삶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태호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다. 그는 은채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후회와 질투에 몸부림쳤다. 그는 은채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을 낳았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숙 역시 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은채는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인이 되었다. 은채와 민주는 은채 재단을 설립하여 그녀의 성공을 세상에 환원했다. 재단은 은채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은채는 직접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이들에게 자수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삶은 어둡고 힘들지만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빛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빛을 찾고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녀의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아름다운 집 정원이다. 은채는 민준과 그들의 어린 아들 민혁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민혁은 아빠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은채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요. 민준은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은채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나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었소.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빛이요.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아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이 가득할 것이었다. 고요함은 종종 가장 맹렬한 폭풍을 감추고 있다. 고은채의 삶이 그러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녀의 하루는 낡은 목조 가옥의 틀 안에서 정해진 그림처럼 흘러갔다. 아침에는 부엌에 찬 공기를 가르며 밥을 짓고 낮에는 텃밭에 메마른 흙을 일구고 해가 진 후에는 낡은 등불 아래 앉아 바늘을 쥐었다.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꽃무늬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모든 일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이루어졌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고은채의 친모인 민숙은 재혼 후 이 집의 주인이 된 계부와 그의 아들 박태회에게 휘둘렸다. 민숙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더미에 눌려 있었고 그 빚은 태호의 아버지 박 사장의 빚과 얽혀 있었다. 박 사장은 민숙의 재혼과 더불어 그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고 심지어 민숙을 그의 사적인 노예처럼 부렸다. 은채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계부와 태호의 냉대와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낡은 방 낡은 옷 그리고 낡은 운명.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숨쉬고 있었다.